이 특별한 공방의 주인인 임종로 작가는 전 세계 건축물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한 빛의 화가입니다. 1999년 이탈리아 피렌체로 건너가 본고장의 기술을 배워온 그의 손끝에서 18년간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죠. 오묘한 색의 조화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형형색색의 유리는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다양한 색의 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 같습니다. 유리에 은을 넣으면 노란색, 금을 넣으면 붉은 빛을 내죠. 산화철은 녹색, 코발트는 짙은 파란색, 망간은 올리브 그린색을 냅니다. 중세의 장인들은 이런 나노 과학 기술을 이용해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색을 입히면 빛이 색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빛에 둘러싸이며 그 존재를 확인하고 치유와 경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없으면 보기가 힘든 미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미술품은 앞에서 빛을 비춰줘야지만 보이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대로 반대쪽에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투과되는 걸 갖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빛의 미술이다. 아니면 이제 그 보존성, 영원한 보존성 때문에 그 영혼의 미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신비한 효과가 인식되며 오래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는 교회나 성당 건축에 활용됐습니다.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빛과 유리로 구현한 천국이라고 칭했죠. 하지만 기존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받아야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임종로 작가는 1년여간의 개발 끝에 빛을 받지 않아도 잘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스테인드 글라스는 투명합니다. 투명한 상태로 이제 빛이 최대한 투과되게끔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 투과도를 갖다 조절하는 알료로 조절을 하는 거죠. 투명이 약간 이렇게 반투명 정도의 상태가 되게끔 알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뒤에 빛이 없어도 앞에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빛이 있으면 더 잘 보이고.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작업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적인 인물들한테는 이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보이게끔. 그러니까 빛의 투과율을 갖다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임종로 작가의 제작 기법이 궁금했습니다. 성 요셉의 스케치를 따라 유리를 자를 선을 표시하는 임종로 작가. 휘어지는 곡선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수 금속을 이용해 이렇게 여유 있게 잘라내야 합니다. 근대까지도 사람들은 물속에 유리를 넣고 가위로 조금씩 잘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유리 표면의 나트륨과 물 분자의 수소가 반응하며 유리가 절단되는 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도구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유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날카로움을 숨긴 유리. 작업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위험하진 않아요. 정해진 룰대로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절대 다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다 자르고 나서 다른 행동을 할 때 실수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드물게 있습니다. 유리는 잘만 다루기만 하면 전혀 위험하진 않아요. 다음은 채색 과정. 오랜 경력을 요하는 작업이죠. 물감이 좀 두툼하고 무겁죠.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유리는 알료를 잘 흡수하지 않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물감으로 빛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감이 좀 약간 두툼하게 발려져야 되는 거죠. 두툼하게 칠해져야 되려면은 이거 자체가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 많은 양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붓이 긴 거죠. 선을 하는 이 정도 그러면 물감이 벌써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긴 걸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칠하고 여러 번 이렇게 칠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죠. 그림에 사용되는 물감은 철 성분의 특수 안료 그리잘리아. 섬세한 작업 끝에 성 요셉의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이 위에 채색을 한 뒤 지워지지 않도록 600도씨의 가마에서 구워내는데요. 이는 유리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온도입니다. 안료가 녹아 유리에 안착하면 그림을 손본 뒤 다시 가마에 굽는 것을 반복합니다. 안료를 두껍게 칠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얇게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굽고 나서 다시 한번 칠을 하게 되는데, 이 가마에 굽게 되면은 보통 이제 50에서 한 80% 정도까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갖다 차단을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칠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4번 정도 가마에 굽게 되는 거죠. 조금씩 얇은 단계로 시작을 하고 천천히 그 단계를 갖다 올려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긴 거죠. 대장정의 마지막. 작업자는 완성본에 톱밥을 뿌립니다. 이는 부위별로 구워진 유리를 납설을 이용해 조립한 뒤 그 불순물과 얼룩을 닦아내기 위해서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웅장한 크기로 눈을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하나의 작품을 위해 몇 달 이상을 매달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 작품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색을 잃지 않죠. 한국의 그 전통 미술을 보면은 단청 그리고 불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원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하기가 참 효과가 좋더라고요. 반응도 아주 좋았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생유리 그 세계 서구의 그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전통 미술을 갖다 표현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색 위주로 해가지고 물감에서 표현되는 너무 좀 이질적인 화려함이 아닌 빛에 의해서 나타난 그 화사함이 적용이 되는 순간 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서양의 예술이란 편견을 딛고 최근엔 불화나 오방색 등 동양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임종로 작가. 다채로운 빛깔의 작품만큼이나 획기적인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디지털 빛 안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도심 안에 많이 설치하고 싶다는데요. 오랜 세월 이어진 유리 제조 기법을 21세기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임종로 작가. 그가 말하는 유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유리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유리를, 저도 이제 어릴 때 유리를 접할 때 유리는 그냥 창문에 껴있는 하나의 물질로만 생각을 했었죠. 자라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알게 되면서 유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단순하잖아요. 색이 없고 딱 도시적인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이용한다면은 상당히 매력 있는 하나의 미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